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죠. 동두천시가 추경안에 철거 예산을 포함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철거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시청 앞입니다.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텐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동두천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농성장은 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돌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현재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을 포함한 동두천시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중입니다. 철거 예산은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시는 예산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중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 공동대책위는 동두천시의 일방 결정이 아닌 주민 공론장을 거쳐 성병관리소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걸 조율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합의점을 다시 돌출해내고, 그래서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게 사실 의회 역할이거든요. 시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공동대책위의 바람과 달리 시의회 내부에서는 철거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동두천시 의원은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다며 철거 예산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6일 철거 예산이 통과된다면 농성 현장을 성병관리소 앞으로 옮기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성병관리소. 시민단체는 이곳을 인권 역사 박물관으로 보존해 후대에 아픈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두천시는 기지촌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곳을 허물고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심야 특별 연장 운행을 시행합니다. 의정부시는 오늘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심야 특별 열차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까지 하루 6회 연장 운행합니다. 시는 아울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추석을 맞아 양주사랑카드 이용객에게 결제 금액의 3%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8천여 개 가맹점에서 1,000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3%의 캐시백이 지급되는데요. 이벤트는 오는 1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또 이번 혜택은 양주사랑카드 충전 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천구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관리업소와 위반 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감시 단속은 홍보 계도와 단속, 순찰 상황실 운영, 기술 지원의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되는데요.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인데요. 접종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7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접종은 별도의 예약 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여름철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외 물 미끄럼틀 시설을 안전성 검사 없이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남양주의 한 하천 옆에 있는 3층짜리 카페.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 의자와 테이블 등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혹시 여기는 이제 선생님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양주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야외 수영장 미끄럼틀 2개를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랑. 이처럼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36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38건보다 18.4% 늘었습니다. 식품 적객업소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운영했는데 관내 신고 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10건 정도 적발이 됐고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가 한 4건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하천구역을 무단 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거나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인천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 수사 회피 논란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양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반은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감찰반은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서에서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 2명은 남동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경찰서는 해당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계양경찰서는 진정서가 제출됐음에도 사건 접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안권역 고도 제한 완화 및 발전 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과의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양천구 등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부천과 김포,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자체까지 고도 제한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 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진의 법적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수도권 폐기물 적재 해소를 위해 연휴 기간 중 하루 동안 폐기물을 특별 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반입은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으며 폐기물 반입일은 오는 16일 하루인데요. 반입 가능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대상 폐기물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냉장, 냉동식품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인데요.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 단속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시장은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옥년시장 등 7곳인데요.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금액의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며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은 15일까지, 옥년시장은 14일까지,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시장별로 문의하면 됩니다. K컬처밸리를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지난 3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공영 개발 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까지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도정 질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행정사무조사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당은 경기도가 추경안에 포함된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대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경기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11개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열리지 않았거나 정회됐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렸는데요. 공사는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준공돼 2026년부터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곤돌라 25대가 투입돼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예장공원의 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까지 832m 구간을 오가게 됩니다.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 감소와 관심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용 소상공인 등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용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입니다.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신청은 가평군, 동두천시에서 지난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12 직통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에서 8호선 271개 역사 내 여자 화장실과 고객안전실, 수유실 등에 모두 595개의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비상벨은 원터치 작동으로 112 종합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실시간 위치가 전달되며 양방향 통화도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